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건설사마다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내걸었지만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다가올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40여일 남았습니다. 전 의원의 중도 사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양산시 마선거구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8일 밤 진주 강남동 진주교합 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와 시외버스 2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승객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이 가운데 7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경남 학생선수단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스키 알파인, 아이스하키 모두 4개 종목에 33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건설사마다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내걸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창원의 6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1대1도 안 됐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각종 유상 옵션을 무료로 전환하고 금융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으로 두는 것보다 판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도 안 팔린 물량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은 엄청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의 고금리, 전국 혼란까지 겹치자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경남 지역 미분양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5,300여 가구,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7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기존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 정책을 버리고 소비자 중심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됐느냐 여부, 그리고 또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여부도 매수와 관련돼서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지방 미분양 증가로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는 19일 LH를 통해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경남에서는 거제시장과 경남도 의원, 양산시 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선거까지 40여일을 앞두고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산시 의원 마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의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김태우 전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양산시 마선거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양산시 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일 정오 기준 양산시 마선거구에 모두 4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예비후보는 시의원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 1년간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과 서이동 전선 지중화, 가칭 석금산 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일어난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양산 시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특히 그 1년 동안 공백이 된 지역의 일꾼에 대해서 빨리 제자리로 회복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기준이 적합한 지역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김상구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를 자신하며 양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양산과학고와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 종합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양산시 의원이 되어서 양산시 예결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고 또 인허가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깨끗한 정확한 정직한 양산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의당 권현우 예비후보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경험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일 지역의 일꾼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과 거점별 돌봄센터 설립, 자영업자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정당을 떠나서 지역에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후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힘을 쏟아주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진희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 사항으로는 사송 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설치와 동면 석산 지역 119 안전센터 설치, 버스 노선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늦게 출발하고 또 정치 초년생인데 어쨌든 제가 양주동면이 고향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60년 봉사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존 정치인보다는 좀 늦지만 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양주동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꼭 상승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시의원의 중도 사태로 1년간의 공백을 메꾸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인물은 누가 될지 그 결과는 오는 4월 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10분쯤 진주 강남동 진주교 앞 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와 시외버스 2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승객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이 가운데 7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멈추면서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재정 확대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19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세외 수입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창원시 세외 수입 운영 관리 혁신 방안과 세외 수입 증대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외 수입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경남파크골프협회 신임 회장단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파크골프협회는 도유지를 활용한 도립파크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경남도에 제안했습니다. 또 기존 낙동강 인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남파크골프협회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창립했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 18개 시군협회와 584개 클럽을 운영 중이며 회원 수는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지난해 가을 축제 소비자 만족도 결과에서 소비 증가율 1위, 유동인구 증감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소비 증가율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유동인구는 49%가 늘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경남권 종합평가에서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천 예술제, 문화다양성 축제 MAMF,
동래읍성 역사축제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해경이 최근 진해만 일대에서 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약 6주 동안 불법 형망 조업선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 어장 침범 조업 행위와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입니다. 하계 시즌을 앞두고 에어부산의 국제선 일부 운행 편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로 가용항공기가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에어부산, 부산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이 감편되고 주 7회 운항하던 인천 방콕 노선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 운항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하계 시즌인 4월부터 부산 오사카 등 주 23회에서 21회, 부산 마스야마는 주 6회에서 3회로 줄고 부산 홍콩과 부산 비엔티아는 주 4회와 주 2회로 운항합니다. 또 인천에서 후쿠오카와 삿포로, 도쿄,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노선도 비수기 운항의 절반 정도로 줄고 인천 비엔티안 노선은 3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운항하지 않습니다. 창녕 우포늪이 최근 열린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습지도시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으로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앞장서는 도시에 부여됩니다. 우포늪은 재인증으로 6년 동안 람사르 습지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도내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새마을금고 70곳에서 이사장을 뽑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20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92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296만 명에 이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50만 45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 미국, 필리핀 순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다변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경남 학생 선수단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스키 알파인, 아이스하키 모두 4개 종목에 33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칩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선수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 쇼트트랙과 스노보드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LG 헬로비전 마산방송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보도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19일 제64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 LG 헬로비전 마산방송의 이 시국의 해외 출장, 일본으로 떠난 의령군 의원들 등 모두 4편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모두 93편의 후보자 가운데 보도 분야 4편, 정규 분야 2편, 특집 분야 2편 등 모두 8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마산방송의 보도에 대해 지역 현안을 깊게 들여다보며 공감과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겹쳐져서 더 큰 이슈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지방의회 관련 제도까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뿌듯했고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